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전남의 청년 인구 감소율이 전체 인구 감소율의 10배에 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가 확정됐습니다. 4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바이섬을 부른 가수 김원중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래 인생 30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기업들의 제 식구 챙기기는 감사기관이 개선을 요구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한전 직원들은 쉽게 징계 수위를 감경받았습니다.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봐주는 방식으로 비위 직원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솜방망이 징계를 해왔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있어야 될 기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전 등 5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사내복지기금으로 882억 원을 출연해 자녀 학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전은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5천억 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주고 한전 KPS도 1,100억 원 넘는 일감을 퇴직 직원들 회사에 맡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완전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성 검토 부실, 성과급 잔치 이런 방방경영하고 있는데 우리 한전 감사실이나 한전 자체 경영위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한데.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려 배당 등을 하고 난 뒤 무려 75조 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했습니다. 76조 원. 한전의 사내 유보금입니다. 10대 재벌로 따지면 서열 3위입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다음이죠. 한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업체 5곳 가운데 1곳꼴로 주소나 전화번호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실사 없이 서류에만 의존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다 보니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고 불법 하도급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10원을 걷기 위해서 관련 비용으로 392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전기요금 10원을 징수하기 위해 고지서 10만여 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편료와 고지서 인쇄비 등이 건당 392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2,000원 이하, 국세는 10,000원 이하의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다며 유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어제는 태풍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오늘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맑고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7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이 안개는 낮이 되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영광과 장성이 25도, 나주와 화순 2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25도, 구례가 26도, 보성도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을 꺾고 5년 만에 가을 야구행을 결정지었습니다.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4위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년 만에 가을 야구 초대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기아는 2대2로 팽팽히 맞선 8회, 나즈완이 중견수와 안타를 터뜨려 결승점을 뽑았고 9회 김주영의 2루타로 승리의 세기를 박으며 삼성을 4대2로 꺾었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70승 1무 71패로 6위 SK를 2게임 반차로 따돌리며 남은 2경기에 상관없이 5위까지 주어지는 가을 야구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특히 기아는 심동섭, 윤성민, 한승혁, 임창용으로 이어지는 불펜이 삼성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으며 포스트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또 어제 승리로 LG와의 게임차를 반게임차로 좁히며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유리한 4위도 노려보게 됐습니다. 기아는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LG가 한 게임만 져도 4위 티켓을 거머쥘 수도 있게 됐습니다. 기아는 오늘 선발 고유준을 앞세워 4위를 향한 막바지 고비를 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MBC 창사 52주년 특집 여론조사. 오늘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겠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지역민 대부분이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지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낮다며 부정적으로 답했고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구직 활동이 활발한 20대의 긍정적인 답변이 26%로 높은 반면에 50대 이상은 부정적인 응답이 89%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고용 절벽이 심해지는 이유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가장 먼저 꼽았고 노사 갈등과 임금 인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87.9%에 달했습니다. 광주의 생산직 근로자 93%도 모른다고 답했는데 알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30대와 생산직 근로자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홍보해서 청년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 유치 활성화와 고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0, 30대에선 고용 여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40, 50대는 기업 유치 활성화를 바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지역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최대 도정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청년층에게 구애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인구 감소세는 여전합니다. 이 전남은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구 대책을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선 6기 도정 목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15살에서 39살 사이의 청년 인구의 계속되는 감소세. 민선 6기 이후 전남의 전체 인구는 1,300명이 줄었는데 청년층은 그 10배인 13,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해가는 과정에서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 이런 비율 이걸 꾸준히 좀 관리해서 정책 방향의 지표로 좀. 현재의 추세라면 2040년 전남에서 297개 읍면 가운데 33%가 2040년 이후에는 81%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 상태. 인구 정책은 국가적 과제이긴 하지만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전남은 정부 대책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큽니다. 인구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기구 TF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청년 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된 곳은 22개 시군 가운데 5곳에 그치는 등 전라남도의 청년 정책 의지와 시군의 대응은 온도 차이가 큰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내일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시니어 의료산업 박람회가 사흘간 열립니다. 네, 광주 지역의 의료산업과 고령 친화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달 주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니어 의료산업 박람회 어떤 박람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시니어 의료산업 박람회는 이제 2005년도에 처음 개최를 해가지고 올해 12회째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거대하게 형성되는 이제 미래 의료 시장 형성에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 광주시에서 의료 산업의 기반을 확충을 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올해 열리게 되는 행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상담회가 개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종합병원들의 구매 상담회를 통해서 어떤 유통 판로 개척을 이렇게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서 또한 이제 각종 워크숍이랄지 건강 강좌 등을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박람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박람회에 가면 어떤 것들이 볼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내일부터 이제 9일까지 3일간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110개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26개의 부스가 지금 설치되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면은요, 의료산업관과 이제 친고령산업관 그리고 의료관광관, 건강강좌 및 체험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는 이제 해외 수출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1:1 맞춤 상담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현재 16개국에서 50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고령산업 육성정책 워크숍과 같은 16개의 부대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광주시 치과의사회에서 시민들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강검진이랄지 이제 스케일링 그리고 이제 불소도포 등과 같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 의사회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무료 건강 강좌를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박람회가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UFI라고 하는 국제전시연맹으로부터 국제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전시 인증도 획득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명실상부한 국제산업전시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박람회장에서 수출 상담회가 이제 병행 개최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상담액이 누적해서 한 2,2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계약 금액도 315억 원에 이르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매년 한 110에서 120개 업체 정도가 참가를 하는데요. 참관객도 저희들이 누계를 내보면 17,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성과를 보면은 제조업체들이 어떤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면서 또 이제 국내 판로 개척도 해드리고 또 그리고 산학연 그리고 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등의 친고령 의료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시니어 산업의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광주 전남에서는 시니어 산업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이고 또 주력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은 시니어 산업은 연평균 한 13% 정도 고속 성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의료 산업은 그 사실 소리 없이 강한 효자 산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제 자생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통계를 보면은 그 2002년 당시에는 2개 기업에 불과했었고 매출액도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5년이 되면은 그 기업체 수가 벌써 172개로 늘어나고 매출액도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현재 지금 의료 산업을 5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광주 지역에 관련 기업들이 이전이 그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로 첨단단지 부분에 많이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에 한 15,000평 정도 규모의 의료산업단지를 이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바이오 헬스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시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니어 의료 산업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이 농도에 걸맞게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이모저모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초 주민 발의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13개 농작물이 포함됐는데 농민회와 전남도의 이견 속에 2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배추와 양파 등 5개 품목의 제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런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전남도 조례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지금 다 같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남도가 그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TX 경유와 활주로 확장 등 정부가 대답하지 않는 건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의 상생 협력 과제도 제자리입니다. 무안공항은 개항 이후 지난해까지 620억 원의 적자를 받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에는 광주라는 상대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욕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6월 MBC가 제기했던 해양 폐기물 부적정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실적인 해양 폐기물 처리 단가를 시군별로 공유하도록 하고 업체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F1 대회가 전시성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이낙연 지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F1 경주장 매각을 추진했던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산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이전보다 유해 중금속 농도가 수백 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서울대 연구원의 영산강 퇴적토와 수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 등의 농도가 2009년에 비해서 최대 34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 농도는 14배 가까이 치솟아 하천 퇴적물 오염 평가 기준에 따라 매우 나쁜 수준인 4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이 19대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본청과 목포, 순천지청 등에 입건된 지난 4.13 총선 사범은 모두 240여 명으로 350여 명이 입건된 19대 총선에 비해서 30%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4.13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3일까지인 가운데 210건은 처리됐고 37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노래 바위섬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 김원중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광주의 마음을 노래한 김원중 씨의 노래 인생 30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5.18로 고립된 광주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노래 바위섬. 그 속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은 청년 가수 김원중을 국민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통일의 여문을 담은 고 문병란 시인의 시 직녀에게를 노래로 발표한 김원중 씨는 대중의 인기를 뒤로하고 제2의 길을 걷습니다. 광주의 상처와 시대의 아픔을 담은 노래를 시민들과 함께 부르며 광주의 가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저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하는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지난 2003년부터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기 위한 달거리 공연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뷔 30년을 훌쩍 넘기는 동안 그의 노래는 곧 광주였고 광주는 곧 그의 노래였습니다. 시민사회와 후배 음악인들은 김원중의 노래 인생 30년을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수 안치환 씨가 우정 출연하고 장애인과 굴로정신대 할머니, 세월호 유가족들이 잔치에 초대됩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위드 광주 이런 주제로 김원중의 30주년을 광주가 만나는 날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10월 11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늘 자신에게 자랑이었다는 김원중 씨는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언제든 무대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가 있고 아마 그 자리에 맞는 노래를 만들고 아마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교차로 통행하실 때 운전 법규 잘 지키고 계십니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시도하거나 반대로 직진 차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요. 이런 위반 행위는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형 사고로 이어져 위험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10,000건 이상이 적발이 됐습니다. 해마다 3,000건 넘게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2,300여 건, 이 사고로 인해 3,70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조급증이 교차로 교통사고의 주범인 것으로 경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죠. 빠른 것보다는 안전한 운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광산구 이야기꽃 도서관이 준비 중인 그림책 전시회 도우미로 참여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이 도스트 공부를 했습니다.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극동아리 동심인형극회가 2년 연속 춘천인형극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성군이 복지 상담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법적인 통합 절차가 오는 19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는 당 통합의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히고 통합 이후에도 전통적 민주개혁 세력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소값 급등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광주 111.05, 전남 110.32로 전월 대비 각각 0.8%와 0.5%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광주의 경우 배추값이 62.4% 오른 것을 비롯해서 호박 109.9%, 시금치 68.3% 등 신선 채소류 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모레 8일 무등산 정상 개방에 맞춰서 무등산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증편됩니다. 광주시는 탐방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원효사행 1187번 노선 등 시내버스를 평소 주말보다 9대 증차해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무등산 구간은 정상 군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 주변 0.9km로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어제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오늘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7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정도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이 안개는 낮이 되면서 모두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조금은 쌀쌀하겠습니다. 영광과 장성이 25도, 나주와 화순이 26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 25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곡성이 25도, 구례와 보성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m 안팎으로 물결이 잔잔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